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입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저장의 요령까지도 이해하시는 과정으로 2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의 기초입니다. 한글 쓰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입력은 항상 커서가 중심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글자가 들어간다 이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는 커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고요. 엔터는 필요한 경우에만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문단이라는 걸 배우죠. 문단이 바뀔 때 눌러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한글에서는 자동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을 치다 보면 쭉 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맨 뒤에까지 가게 돼 갖고 더 이상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죠. 이런 기능을 우리가 자동 줄 바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엔터를 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엔터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녀석은 한글 기초 배우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시겠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세요. 그래갖고 입력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한글 문서를 만들면서 못 쓰는 글자가 없도록 할 거예요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글에서는 어떤 글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글 당연히 쓰실 수 있으시죠? 뭐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영어 당연히 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키보드 중심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한글과 영어 바꾸는 거는 한영키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바꾸실 수가 있으실 거고, 요 녀석들은 속도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속도보다는 정확하게 입력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한자는 글을 쓰다가 보면 종종 한자를 입력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치고 한자 키 누르시면 되시겠고, 또 떤 키보드에 따라서는 한자 키가 없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때는 무슨 키도 괜찮다? F9번도 괜찮다.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치고 한자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한자로 바꾸기라는 대화 상대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본인께서 판단하셔갖고 내가 어떤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를 밑에 입력 형식에서 결정해 주시게 되시면 얼마든지 한글을 한자로 쉽게 바꾸실 수 있게 됩니다라는 개념이시죠. 이것도 그래서 한자 키도 되고 F9번 키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한자 사전에 등록이 되지 않은 거. 사전에 없는 한자. 사전에 없는 한자는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바꾸나. 요게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죠. 바꾸는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상호명 같이 우리가 특수하게 한자를 조합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그 단어에 대한 한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자를 바꿔주질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이름이 윤인수입니다. 그럼 이 윤인수를 한자로 바꾸려고 해놓고 윤인수라는 단어를 쳐놓고 한자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윤인수 세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윤인까지만 나오고 저 윤인도 내가 원하는 한자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물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한 글자씩 바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자씩 바꿔라. 바꾸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윤자 치고 한자 눌러갖고 윤자 찾아갖고 바꾸고. 자, 갈로 없는 걸로 해보죠. 그런 다음에 인자 쳐갖고 한자 눌러갖고 인자 바꾸고, 그런 다음에 숫자 눌러갖고 한자 쳐갖고 숫자도 내가 원하는 한자로 바꿔내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한 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꾸기가 귀찮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주 쓰는 한자, 내가 만약에 한 번만 쓰고 치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바꾸셔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겠지만 이 윤인수라는 글자를 내가 앞으로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계속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조금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전에 등록하고 편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편하게. 그러면 한자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윤인수라고 글자를 치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입력에 가보시게 되셨었을 때
쭉 내려보시게 되면 한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한자로 바꾸기 말고 밑에 보시면 한자 단어 등록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앞으로 윤인수라는 글자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계속 써야 될 경우 일일이 나올 때마다 한 글자씩 바꾸기가 귀찮아요. 이거를 단어로 컴퓨터한테 등록을 시키고 싶습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대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등록할 단어가 한글은 윤인수고 한자는 윤인수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바뀔 겁니다. 한 글자씩 바꾸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한자를 누르시게 되시면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윤자는 이걸 쓸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윤자 인자 요거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 이거 쓸 겁니다 라고 바꾸기를 누르는 순간 위에 있는 한글 윤인수가 한자 윤인수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까? 요거 등록해 드릴까요? 라는 개념이죠. 그랬었을 때 등록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까는 윤인수를 쓰고 한자를 눌렀었을 때 단어가 아니라 글자 단위로 바꾸셔야 됐다면 지금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인수가 뜨게 되고 그거를 편하게 바꿔내실 수 있다라는 거려고 오늘 중요한 굳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수업 중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녀석입니다. 사전에 없는 한자는 어떻게 바꾸는가? 한 글자씩 바꾸자. 만약에 계속 써야 된다면은 사전에 등록해 놓고 편하게 바꾸자라는 개념. 요거 기억하셨다가 한자를 어렵지 않게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글, 영어, 한자 바꾸는 방법 알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실까요?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우리가 흔히 특수문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수문자 입력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세요. 입력의 문자표. 자, 입력에 들어가면은 문자표라는 게 있으실 거고요. 요것도 귀찮으시면은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다 조금 더 적어 드려 볼까요? 자, 커서가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커서가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문자표라는 게 나타나고요. 한글 자주 쓰는 사람들은 단축키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단축키가 컨트롤 F10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F10 눌러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자표의 종류에 보면 사용자, 유니코드, 한글, 완성량 이렇게 있는데 조금 한글을 전문적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한글 문자표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뭐를 기억하자? 4개 정도는 기억하자. 정각기호 일반, 우리가 흔히 쓰는 도형 글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표시라든지 이런 식의 크로바, 사각형 이런 것들은 일단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정각기호 선단위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쓰는 단위들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역시도 글자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꿔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위에 보시면 분립기호라는 게 있으세요. 어떨 때 씁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다르죠? 네,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정각기호의 개념 중에서 항목을 나타낼 때 요거 하위 항목으로 조금 작은 거 찾고 싶어요 하실 때 들어가시게 되시면 크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못 쓰는 글자는 없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요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리을, 미음, 이응 더하기 한자 키를 이용해서 바꾸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 방식에서 쓰이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도 한글 2020에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미음이 정각기호 일반하고 똑같은 거세요. 그런 다음에 리을은 도량령 이게 선단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응은 뭐 할 때 쓰는 거? 원글자 입력할 때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지고 여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하고 비슷하더라? 정각기호 일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걸 눌러갖고 바로 바꾸실 수 있으시겠고 리을 한자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 단위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곱미터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응 누르고 한자 누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1, 2, 3, 4 1동그라미 써야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응 한자 누르셔갖고 바꾸시면 되시겠다라는 거 이렇게 갖고 특수문자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거 결국 문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문서 속에서 못 쓰는 글자는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영어, 한자, 특수문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기억하셨다가 내가 문서 만들 때 못 쓰는 글자 없이 다 글자로 입력할 수 있으면 일단 입력의 기초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글자 도우미와 입력의 입력 도우미를 사용한 글자 겹치기. 요건 또 어떨 때 씁니까? 요럴 때 쓰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서 보다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해놓고 인자가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도장 찍으십시오라는 글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글자 키보드에서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특수문자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글자 어떻게 씁니까? 자, 한번 메뉴 보세요. 입력에 들어가셔갖고 입력 도움이 들어가시게 되면 글자 겹치기라는 게 있으세요. 글자 겹치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틀 안에다가 글자를 겹쳐 써줄까요? 라는 틀이 나타나시고 그 틀 위에다가 겹쳐 쓸 글자를 내가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요거 누르고 인자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인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쓰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것도 글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갖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까 사전에 없는 한자 어떻게 바꾸는가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특수문자 입력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갖고 내가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못 쓰는 글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요 녀석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게 됩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드려볼까요? 우리 이런 거 있으시죠? 뭐 남녀 이랬을 때 앞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각형을 쓴 다음에 위에 겹쳐 쓸 글자로 그냥 영어 V자 때리세요. 대문자 V자 때리셔도 되시겠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넣으시게 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사각형 쓰실 것 같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셔갖고 요 사각형 찾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여기는 남 여기는 여 이렇게 썼을 때 남자 이 사람이 체크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한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한글, 영어, 한자에다가 특수문자. 그래서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못 쓰는 글자는 없도록 하자라는 게 오늘 가르쳐 드리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교시에서 제가 이제 저장은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잘 드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2021년부터 표준 한글 프로그램 만드는 그 회사에서 표준 형식을 예전에는 HWP 이게 뭡니까 그러는데 확장자세요.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었을 때 파일명 뒤에 붙는 프로그램적 특징을 나타내는 확장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는데 예전에는 HWP를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HWPX가 사용이 됩니다. 뭐 이건 권고 아닌데 꼭 이렇게 써라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요게 내가 HWPX로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하위 버전에서 HWPX를 열게 되면 도깨비 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이 파일을 넘겨줘야 되는 그쪽 컴퓨터가 상위 버전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20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2020이 아니고 뭐 10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이렇게 HWPX로 저장한 걸 그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열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저장할 때 이 옵션을 바꾸실 수가 있다. 예를 한번 해보죠. 파일 들어가갖고 뭐를 누르셨을 때 저장하기를 누르셨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시고요. 저장 들어가셨을 때 자 볼게요. 저장 들어가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일 이름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실 때는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이름으로 어디다 저장하실 건가. 그래갖고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여 저장한다라는 건 어렵지 않으실 텐데 위치 가셨으면은 그런 다음에 이름 결정하시고 입력의 기초라고 여기는 제가 그럼 예를 들면 한번 해보죠. 오늘 2교시죠. 그래갖고 한글 2교시 입력의 기초와 저장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파일 형식 한번 보시죠. 한글 문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게 되시면 한글 표준 문서라고 되어 있으면서 HWPX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2012 버전, 2014 버전이네요. 2014 버전부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 때 이 녀석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세요. 그런데 이 녀석을 만약에 그냥 저장하시게 되면 하위 버전에선 열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뭘로 바꾸셔갖고 한글 문서로 바꾸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시게 되시면 이 녀석을 고정으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녀석은 한글 진도 어느 정도 나가고 난 후에 제가 맨 마지막에 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예전에 쓰던 표준이 아니죠. 지금은 표준이 얘니까 모든 한글 버전에서 열기가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저장하실 때 혹시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위치와 이름 하나 더 위치와 이름과
형식까지도 조금 형식을 지정하여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요게 열어보셨을 때 HWP로 돼 있으시다면 그렇게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바로 저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라는 거. 이 녀석은 나중에 교육장 오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메뉴가 다른 겁니다. 저장을 누르시게 된다는 얘기는 좀 적어드려보죠. 새 문서일 때는 저장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이름 이거 글자가 안 되네요. 이름으로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한번 저장이 된 후에입니다. 한번 저장이 된 후에 만약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 썼던 문서에 덮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문서를 계속 저장하시게 되면 결과물은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만든 문서 외쪽으로 이거는 만약에 원본이 되고 내가 원본과 수정본을 다르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그때는 뭘로 저장하셔야 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게 되면 항상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박스가 뜨게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시게 되시면 이 박스가 항상 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저장한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그 박스는 뜨지 않고 그 위에 덮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서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파일을 두 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원본을 보내주고 내가 그 원본에다가 수정본을 만들어서 나중에 원본과 수정본 두 개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시면은 그냥 저장하시게 되면 덮어쓰게 되니까 꼭 유의하셔갖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저장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 단추 누르셔도 되시겠고요. 파일 들어가갖고 저장하기 누르셔도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단축키로는 Alt S 누르셔도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저장과 불러오기는 쉽게 생각할게요. 불러오기는 원래 한글 실행하셔갖고 불러오기 하셔도 되시겠지만 간단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곳 들어가갖고 내가 원하는 파일 더블 클릭하셔갖고 열게 되면은 보통 이걸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파일마다 확장자가 정해져 있고 그 확장자와 연결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면서 열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한글 실행해서 불러오기보다는 이렇게 파일 위치 찾아가 갖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경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불러오기는 요 방법 위주로 쓰시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2교시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2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입력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 입력. 그래갖고 한글, 영어, 한자, 특수문자. 앞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생각한 글자를 못 쓰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장 시 HWP냐 HWPX냐를 기억하셔갖고 그냥 모르시겠거든이 아니죠. 뭐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HWP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메일로 보내거나 뭐 다른 자리에서 파일을 USB에 담아서 열 때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모든 거 다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요 HWP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때는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났으면 본격적으로 뭐 하셔야 되겠죠? 예. 한글에 요거는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3교시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할 때 흔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글의 문서 작업 순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1번 용지 세팅, 용지 설정 가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선 입력. 무조건 내가 필요한 글자를 다 치시란 얘기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된다? 꾸미기.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맨 마지막 과정이 저장이나 인쇄 과정을 거쳐라.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문서 만드는데 어려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 용지 설정 1교시 때 설명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입력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남았는데 이 꾸미기를 가르쳐 드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꾸미기 기능을 잘 이용하셔야지만 다양한 방법. 물론 이 꾸미기 속에서는 꾸미기 외적으로는 요 다음 과정으로는 개체가 다루기도 들어가긴 합니다. 다루기 이렇게 들어가고 표도 만들고 도형도 그리고 차트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시긴 하겠지만 일단 개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미기의 첫 번째 단계를 3교시 때는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3교시 때까지 건강하시고 수업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